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곳은 흑염소 농장인데요. 이곳에 2019년 신환경축산인에 선정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 염소들이 장난을 거니까 축사에 들어오면 재밌어요. 심심하지도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흑염소를 키우게 되면 결국 그 노력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과연 새끼 염소 폐사율이 5% 미만으로 유지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먹거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은 고기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고기하고는 뭔가 오히려 차이가 많이 있겠죠. 이 산야를 이용한 이 생태축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료절감이라든지 우리 그 국가의 그 먹거리에 큰 한쪽을 담당하지 않을까. 10여 년간 흑염소에 매달린 민권식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타이틀 검은 보약 흑염소의 멘토 민권식. 피톤치드 가득한 이곳은 명품 전원도시 화순인데요. 이곳 2만 5천 평 대지에서 건강하게 흑염소를 키우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마침 지금은 염소들이 축사를 나와 야외에서 풀을 뜯는 시간인데요. 내레이션 김기현. 무리를 떠나 돌출 행동을 하는 염소 한 마리. 흰 염소 한 마리가 민 대표를 따라다닌다. 한명으로 키우는 거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염소들이 있어요. 어느새 쫓아온 강아지가 염소 앞을 가로막는다. 이 강아지는 탈출한 염소를 계속 이렇게 해주고 얘는 지금 못 따라오게 하고 얘는 따라오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강아지가 염소 주변을 성가시게 맴돈다. 한바탕 눈치 작전이 오가고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강아지가 앞서 대표를 따라가 버린다. 같이 가매. 흑염소 농장 중에서는 최초로 대단위 자동화 시설을 갖춘 민권식 씨. 15동의 축사를 매 눈으로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때 또다시 나타난 염소. 이게 아까 개예요? 네. 온 동네를 다 둘러대네요. 아침 밥을 안 먹어서 나무집에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지금. 얘들은 좀 이따 주는데 가. 민권식 64세. 사료를 계속해서 많은 양을 포도를 주다 보니까 자동으로 들어가서 일시에 내려줌으로써 인건비 인력도 좀 덜 들어가고 또 그 염소들한테 일시에 내려줌으로써 그 먹이 다툼을 조금 적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축산업에도 동물 복지가 중요하다는 민권식 씨. 흑염소 농장 최초로 햇섭 인증, 무항생제 인증, 그리고 녹색 축산 인증까지 받으며 친환경 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순으로 이사 온 지는 한 30년 됐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도시에서 했던 일들을 같이 겸해서 도시에서 이제 택지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농장을 구입하게 됐고 처음에는 염소 저희 농장이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좀 풀을 없애야 쓰겠다 해가지고 제초용으로 갖다 놓은 게 염소를 키우게 된 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가 이제 다른 가축에 비해서 그 농가들이 소득을 못 올리더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사료 축종이 못 들어가고 그 기타 축종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라도 한번 소규모적인 좀 해보고 지금은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염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다. 도시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가 귀촌을 했던 민권식 씨. 닭, 유정란 등 여러 사업을 거쳐 14년 전 본격적으로 흑염소 농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소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다가 이 분변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은 아무래도 염소한테 좋지가 않다 생각을 해서 2층으로 부양을 해서 염소가 깨끗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분변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구멍이 뚫어진 게
이제 염소의 분변은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염소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한 것이죠.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소, 돼지, 닭 등과 같은 주류 축산업에 비해 염소 축산업은 비교적 낙후되어 있었는데요.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생도 많았다고 하네요. 특히 염소를 스트레스 없이 키우기 위해 운동장과 방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평상시에는 여기서 놀다가 이제 방목을 이제 산으로 가고 싶으면 이제 문을 열어주면 또 산으로 넘어갑니다. 자연 방목장. 이제 여기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염소를 저 문을 열어서 여쪽 이렇게 순환을 시키니까 이제 집은 저쪽 건너편이 풀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보내죠 지금. 축사문을 이제 열어주자 안 그러면 염소들이 집으로 들어가 운동장을 지나 버리니까. 풀밭이 있는 산자락으로 줄지어 뛰어간다. 가자. 가. 방목을 할 때도 염소들의 가자. 원령과 성별을 구분해 그룹별 시간제 방목을 하는데요. 가자. 그래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800에서 한 3,000두 정도. 근데 이제 염소는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염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기를 원하는 염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탕수육용 염소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는 보편 흑염소가 한 70%, 그다음에 보아 종류가 한 30%, 20%, 그다음에 유사냥 종류가 한 10% 정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염소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먹거리인데 이 먹거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은 고기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고기하고는 뭔가 오히려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동물도 참 행복한 가운데서 크는 염소하고 이런 염소들의 고기가 육질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동물 복지,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걔네들 나름대로 또 행복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친환경적인 사육 환경은 그 노력이 결국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겠죠. 초록 풀밭 위에 흰 염소와 갈색 염소가 뛰노는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들어가. 박수 한번 쳐. 가자. 염소들이 축사로 들어가고 갈색 염소 한 마리도 울타리 안으로 뛰어간다. 받쳐놔야지. 네가 마스가 제일 많이 불어. 예요? 민권식 씨가 축사 문을 닫는다. 말을 잘했네요. 네.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네. 애들이 원래 그래요? 아니요. 이제 훈련을 그렇게 시키니까. 오늘은 끝. 운동을 시켰으니 이제 밥을 먹일 시간. 엄마 염소의 젖을 짠다. 이렇게 착유를 하고 인공 수유를 하냐면은 엄마가 젖이 많은 놈이 있고 젖이 적은 놈이 있어가지고 젖이 많은 놈은 엄마가 전몸살을 해가지고 새끼를 젖을 안 줘서 죽이고 또 젖이 산화되어가지고 흔들리라는 병이 와서 죽이고 또 젖이 없는 엄마는 배고파서 죽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염소에 젖이 많은 놈들 젖을 짜가지고 일률적으로 인공수유를 하는 게 폐사율이 적더라. 근데 이렇게 인공수유하기 전에는 폐사율이 한 적게는 30%, 많게는 한 50% 됐는데 지금은 한 5%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 염소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끼 염소들의 폐사율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네요. 염소가 태어나면은 유아방에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 방으로 약 한 여기에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방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3개월 정도 큰 방. 칸막이마다 예. 발육이 다른 염소들이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서 한두 달 크다가 이제 여기에서 또 다음 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염소가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한 마리씩 키우지를 못하니까 그룹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같은 교수로 해서 이게 우리가 항상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체급끼리 싸움을 하듯이 그럼 좀 상처를 덜 받으니까 그래서 같은 연령으로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람과 가까이 자라니 염소 특유의 사나운 모습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얘는 어제 그제 이틀 정도 새끼 나가지고 이틀 정도 된 애들. 강아지 마냥 새끼 흑염소. 아, 새끼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10마리씩 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300마리. 300마리요? 예. 민관식 씨가 축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 염소도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든다고 하는데요. 민권식 씨가 들어오자 아주 난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염소들이 잔뜩 몰려든다. 카메라를 든 제작진에게도 매달려 바지를 잡아당긴다. 선생님, 저 데리고 가죠. 선생님! 야! 나와. 제작진이 든 카메라 화면이 마구 흔들린다. 민관식 씨가 염소들을 몰아내자 제작진이 빽빽한 염소들 틈을 겨우 빠져나와 울타리를 탈출한다. 이게 뭐 이렇게 무는 거 같지 않고 장난치는 거 같긴 장난, 한데. 예. 약간 나간다가는 아는 척 해주라고. 어린 염소들은 1년 5개월 정도 자라야 상품성 있는 염소가 된다고 합니다. 두 남자가 민관식 씨와 농장에 서 있다.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염소 키워갖고 어디다 파시냐고요. 이제 어디 판 것도 개척을 해야죠. 그러니까 염소 판로를 개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하셔야 해요. 여기 나면 염소는요, 시장이 없어요. 다른 농축산물들은 다 선물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도 우시장이 있고 또 이런 채소 같은 것만 해도 공판장에다 갖고 가면 파는데 뭐 특별하게 와서 이렇게 이런 거 그렇게 쑥 보고 계신 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해 보시고 아 내가 이걸 하겠다 못 하겠다 그거 느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염소 사다 놓고 이야기하시면 그리고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염소도 누가 이렇게 소개해 갖고 사지 마시고 내가 아, 이 염소가 좋다. 이제 이런 게 느껴졌을 때 사신 것이 좋죠. 그래서 이제 엄마 젖을 띄어본 이 농장을 거쳐간 귀농인만 해도 50명이 넘을 정도로 멘토 역할을 자청하지만 늘 쓴소리가 앞섭니다. 축사를 둘러본다. 출산방을 따로 놔. 요거 본래는 출산방이야. 엄마하고 새끼 2마리하고. 근데 이제 원체 많이 나버려도 출산방이 있다가더라도 날마다 염소를 관리를 해줘야 해요. 엄마 젖하고 새끼하고.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어차피 사람을 쓸 바에는 날마다 관리를 시켜보자 하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약한 동물. 여전히 염소는 소비자들에게 대중적이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민관기. 손 다치기 전에 젖소를 키웠어요. 이 원리를 좀 압니다. 그래갖고 다른 것을 못하고 팽이와 소개통을 못하고 자본력이 못 따라가요. 그 국가에서 우수 후계자로 선정돼가지고 그래서 그놈 돈으로 해서 축사를 샀어요. 그래갖고 지금 염소랑 해보려고. 예. 어떠세요? 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예시당초도 가고 있었어요. 큰 돈 남보다 내 몸 많이 움직이고 또 돈 좀 벌고 안 되겠으면 그래도 해도 나이가 있으니까 한 10년은 보고 갑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둘러보시면 좀 배울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선생님. 아유,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는 보고 진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민권식 씨는 꾸준한 노력 끝에 현재는 연 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겠죠. 착즙 고생이 가게로 많으십니다. 들어간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흑염소 하면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흑염소 즙인데요. 보양식 중에서도 손꼽히는 흑염소는 검은 보약이라 불리기도 하죠. 특히 면역력 강화,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저희 농장에서 나온 흑염소하고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십전대보탕의 재료를 거의 많이 쓰고 거기에 이제 홍삼을 가미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흑염소는 몸이 차고 이렇게 냉증이 있으신 분한테 굉장히 좋다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약재를 혼합해서 몸에 그 보충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식품으로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민권식 씨가 가게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오는 민권식 씨. 뭘 꺼내신 거죠? 부위별로 포장된 흑염소 고기였군요. 아무래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닌 듯한데요. 이렇게 고기를 샘플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하나씩 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샘플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염소고기에 대한 그 노린내 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염소고기는 전혀 노린내가 안 나거든요. 염소는 고단백 저지방의 육류로 특히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어 질 좋은 단백질 식품군인데요. 염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염소 축산업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칼집을 낼 때는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교육생이 염소고기로 정형을 하고 있다. 박경표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농장 관리부터 육류 손질까지 배우는 중인데요. 교육생 박형표 53세. 이제 처음에 이제 실패를 좀 했었죠.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점점 농장을 돌아다보고 이제 경험을 좀 쌓아보고자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너무 자연도 염소 키우기에 너무 좋고 그래서 그 농장에 이제 교육생으로 들어갔죠. 본격적으로 이제 키우는 방법이나 먹이 주고 관리하는 방법들 거기서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발굴까지 배워서 소비자한테 좀 더 이렇게 편하게 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민권식 64세.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는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 옛날에 배고팠을 때는 먹는 것에 한정을 했지만 이제 질 좋은 먹거리를 생각하게끔 됐고 이 질 좋은 먹거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염소만한 고기가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 먹거리 시장이 있어서 우리의 건강관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흑염소의 발전 방향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됐죠. 한 공장 건물로 들어선다. 이곳은 오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품 공장인데요. 염소를 이용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양념에 숙성한 염소고기. 이게 이제 간장 베이스 불고기 소스고 이게 이제 고추장 고추, 베이스. 껍질 말고 그냥 맛은 어때요? 맛은 좋았어. 맛은 좋아요. 맛은 좋아. 고기, 굉장히 좋아. 고기랑도. 육질도 좋고 근데 껍질이 껌같이 시켜. 좀 질겨서 껍질은 넣어서는 안 되겠다. 얘는 이제 가죽이 없으니까 훨씬 네. 부드럽게 된다. 그렇지. 염소 고기를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요리법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리 가공식품 대표 민성호. 흑염소 가지고 우리가 혼재를 해가지고 먹었던 거는 약간 리바이 스테이크 느낌이 그렇지. 나더라고요. 고기가 약간 고급진 느낌은 들더라고요. 느낌이 확실히. 그래서 기존에는 느낌이 그랬죠. 이게 먹어보기 전에는 아 이거 그냥 흑염소라서 아 냄새 나겠구나. 아니 흑염소라서 육질이라든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뿐만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공장의 다른 근로자분들도 흑염소 고기 시식해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네. 흑염소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직원들도 이제 우리도 생산을 하게 돼 있으니까 먹어보게 될 수밖에 없어. 맛을 봐야 되니까. 맛을 본 사람들은 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그 기본 그 고정관념 틀에 박혀 있던 거구나라는 걸 단식을 하더라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보편적인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친근한 음식들이니까 맛을 봐서 괜찮다고 느껴지면은 이거는 소비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면역력 그리고 보양식 이게 조금은 앞으로 그 승산이 있는
그 요식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차도 화물차야. 민성호 씨가 민권식 씨 차 트렁크에 염소고기 견본품을 싣는다. 나도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우리 저 민 과장이 사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한번 해봐. 나 많이도 안 갖다 줬으니까 한 20kg 갖다 줬으니까 한번 해봐. 긍정적인 평가에 기분이 좋아진 민권식 씨. 그렇다면 테스트 중인 요리를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아내 한미숙 이걸 하면서 61세. 껍질을 제거하고 했어야 되는데 껍질까지 해서 이게 맛이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어. 요거 이제 훈제라고 해놨는데 꼭 요것은 그 육포 같아. 세 식구가 식탁 앞에 앉는다. 따로 사는 아들이 방문한 김에 시식을 해보는데요. 과연 평가는 어떨까요? 웃음이 먼저 나온다. 야 열심히 노래하고 지금 만든 거인데 막 웃어. 민권식 씨도 신중하게 맛을 본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이거는 술안주로 좀 그냥 먹어. 술안주로 좀. 오리 훈제는 맛있는데 민병철 그러니까 37세. 좀 부드러운데 이거는 좀 짭짤해. 그 오래 삶은 그 머릿고기 먹는 느낌? 그러니까 머릿고기도 좀 말랑말랑한 머릿고기 말고 그 오래 삶은 두툼하게 자른 머릿고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얇게 썰어서 얇게 먹자. 해야죠 하려면 더 내가 얇게. 좀 두껍게 썰어서 그런지 몰라. 훈제는 아직 합격점은 아닌 모양이네요. 하지만 기름을 둘러 구워 먹거나 양념을 해서 먹으면 맛있는 염소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기름을 밑에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좀 두르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게 대중화 시키려고 저희들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보양식이 아닌 식품으로 예. 약간 오리랑 비슷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어떤 고기하고 비교하면 될까요? 소고기하고 비교해. 소고기. 우리가 염소를 작은 소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제가 판단해서는 특별히 옛날에는 염소가 염소 고유의 냄새가 많아가지고 그 염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역겨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강한 양념을 썼었거든요. 이제 저희 염소 자체를 참 좋게 키우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역한 냄새가 안 나니까 양념을 안 해도 이렇게 막 드실 수 있고 그 곰탕으로 끓여도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첫째는 염소가 순놈들이 그 고유의 염소 냄새가 있는데 이걸 좀 거세를 해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냄새 안 나게끔 잡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 농장만 이렇게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 법제 유황을 조금씩 먹여서 그 냄새를 좀 잡아보자 해서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염소 축산에 있어서는 늘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전할 것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너 조심 많잖아. 민권식 씨 부부가 염소 젖을 짠다. 이런 놈들은 그 가정에 애완용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그 놔두고 젖 짜먹고 싶을 때 하루에 한 2번 정도 젖을 짜가지고 가정에서 유용하게 쓰면 좋다고 해요. 통으로 하나만 일단 따게요. 이제 또 놀다가 또 따줄게. 아직 안 짰어. 이걸 방금 바로 그 이렇게 꼭지에서 우유꼭지에서 젖꼭지에서 짜면 괜찮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안 되죠. 이제 세균이 이제 그렇죠. 증식을 하니까. 응, 지금 막 여기에서는 세균이 젖꼭지에서 없어. 바로 나와서 금방 먹어도 괜찮아요. 민권식 씨가 우유를 따라 한번 마신다. 드셔보세요. 나도 한번 보시오. 제작진이 맛을 본다. 뭔가 보통 우유랑은 좀 많이 달라요. 맛이 먹던 거랑은. 이렇게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 사 먹는 우유보다. 훨씬 좋죠. 이렇게 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예.
염소 우유는 일반 우유보다 단백질, 지방, 칼슘 등이 많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 농장으로 출근했는데요. 한쪽에 흑돼지도 보이네요. 그 축분을 좀 줄여보려는 목적에서 갖다 놓은 건데 생각대로 안 되네. 아, 축분이라고 하면 염소 분. 염소분을 돼지가 좀 먹을까 해가지고 실험용으로 갖다 놓은 것인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부자가 축사 안으로 들어간다. 요놈 저는 빼야봐. 저쪽 가위로 빼줘버려. 빼빼 말랐지. 어른 놈 여기다 적응을 못한 놈이야. 저쪽으로 갖고 와봐. 병철 씨가 작은 흑염소 한 마리를 들어서 안는다. 두 사람이 축사 밖으로 나온다. 왕따 당한 놈이다. 저쪽 뒤에 가위까. 염소가 이 그룹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제 다음 낮은 칸으로 아, 잘 먹이를 못 먹는 거네요. 예, 여기서 왕따 당한 놈이죠.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칸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다른 동으로 이동을 한다. 위로 올려버려, 위로. 병철이 문 위로. 병철 씨가 울타리 위로 염소를 들어 올려서 축사 안에 넣어준다. 첫째 아들 민병철 37세. 2012년부터 14년까지 한 2년 정도. 예, 그때는 이제 규모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000마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혼자 한 2년 정도 일했어요. 혼자요? 예. 1000마리를요? 예. 그게 되든가요? 힘들죠. 힘든데 염소도 그때는 많이 죽이고, 예, 새끼들 많이 죽이고 그랬죠.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예. 지금 동생이 그 인터넷으로 그 엑기스랑 고기랑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판매 수량을 좀 이렇게 늘려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생이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조금 이 농장 근처에 있으니까 와서 좀 일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이곳은 출산을 앞둔 염소들이 모여있는 축사인데요. 얘가 오늘 아침에 새끼 낳은 놈이에요. 털이 짧고 여린 네. 흰 새끼 염소가 오늘 다리를 아침에 펴지 나온 못하고 웅크리고 있다. 다른 염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분리가 되어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미 염소가 불룩한 배에 힘을 준다. 기다리고 있으시면 나야.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나 한나. 나와요. 나와. 어미 염소가 다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앉아서 배에 힘을 준다. 이곳 어미 염소들은 대부분 낮에 분만을 하는데요. 이것 역시 민권식 씨가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라고 합니다. 사료 주는 시간을 조절하면 낮에 분만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죠. 야간 분만은 새끼 염소에게 위험해 폐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배가 부풀었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엉덩이 쪽에선 조금씩 새끼 염소의 태가 드러난다. 이 어미 염소는 출산이 쉽지 않아 민권식 씨가 나섰습니다. 민권식 씨가 새끼 염소를 꺼내준다. 나왔습니다. 어미 옆에 새끼를 내려놓고 비켜준다. 제가 힘 뿜었으니까 이제 파줘라. 가녀린 새끼 염소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다.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이제 빨아주죠. 자, 네 새끼 이제. 새끼 한 마리 더 들었네요. 또 더 낳겠는데. 울타리 안에 새끼 염소 한 마리가 더 얘가 있다. 낳았어요.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준 거야. 지금 이제 지가 새끼를 낳으려고 다른 새끼를 낳으려고 해서 그렇지. 염소의 난산에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잘 낳는 애들이 있고 이제 좀 난사하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난사하는 애들은 꼭 옆에 지켜봐가지고 못 낳고 있으면 이렇게 방금 같이 거꾸로 나온다든지 또 커가지고 걸려갖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출산하는데 좀 도움을 줘야 해요. 그렇지만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엄마나 새끼나 다 잃어버릴 수가 있죠.
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태어난 새끼 염소. 그런데 이 어미는 새끼를 핥아주지 않네요. 보통은 새끼의 몸에 있는 양수를 핥아서 새끼의 체온을 유지시키는데요.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먼저 태어난 새끼를 밀어내고 있네요. 지 새끼를 잘 모르네. 자기 새끼를 잘 몰라. 어미 염소가 먼저 태어난 새끼에게 뿔을 들이민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니까 사람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염소도 자기 새끼 잘 보는 애가 있고 못 돌보는 애가 있고, 이제 잘 못 돌면은 자기 몸이 조금 안 좋다든지 그러면 잘 안 돌보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건강치를 못 하면은 케어를 해주고 싶어도 힘든데, 얘도 이게 썩 건강한 엄마는 아니에요. 많이 못 먹었어요, 지금. 민권식 씨가 염소들을 걱정스런 눈길로 살펴본다. 이어 새끼 염소를 엄마 염소 곁에 데리고 가서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젖을 대준다. 그제야 새끼 염소가 젖을 빤다. 꼭 나면은 막 나서 초유를 먹여야 되거든요. 이제 이 엄마가 몸이 안 좋다는데 그러면 새끼들한테 초유를 안 먹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황무지였던 염소 축산 시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터득해 지금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만들어낸 민권식 씨. 그의 첫걸음이 있었기에 든든한 후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흑염소 식당을 하는 후배를 찾았는데요. 민권식 씨가 식당으로 들어가 후배와 악수를 나눈다. 어디 뭐 잘 되시죠? 또 잘한가? 맞죠? 맨날 이렇게 오셔. 자신만의 노하우로 식당 문을 연 지 1년. 지역에서 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추교전 씨가 솥에 끓고 있는 빨간 국물의 탕 요리를 국자로 젓는다. 이어 뚝배기에 담긴 탕을 데운다. 민권식 씨가 숟가락으로 고기와 채소, 다른 건더기를 집에서 고기도 저어본다. 훨씬 많이 넣어준 것 같아. 먼저 국물을 떠먹어 본다. 맛이 끝. 엄지를 치켜 세운다. 후배 추교전 56세, 염소 사육 10년 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염소 사육도 농사지 않습니까? 농사도 이제 농사 짓는 방법보다도 이 잘 지어서 요즘은 이제 6차 산업 해가지고 판매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나는 염소를 어떻게든 사육해서 어떻게 판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네, 그게 상당히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염소들이 축사에서 몰려나와 풀밭으로 뛰어간다. 후배의 농장까지 방문해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민권식 씨. 얘들도 배부르면은 지금 엄마가 착해서만. 얘를 좀 굶은 것 같은데. 엄마가 젖 관리를 좀 해줬었겠는데. 엄마 계속 데리고 다니고. 젖을 못 먹었잖아 지금. 엄마 대신 너무 많이 불어 있어. 젖 관리할 시간 없지.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니까. 아니 축겹사료. 이번에 가격 올린다고 그냥. 오른 것 같은데. 올렸어. 그 흑염소 산업이 현재까지는 국가적으로 기타 출종으로 되어 가지고 그 참 열악한 현상을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산야가 많고 특히 보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산야를 이용한 이 생태 축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료제감이라든지 이걸 그 하나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면은 우리 그 국가의 그 먹거리에 큰 한쪽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목표로 아직은 열악합니다만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배우려는 사람만 있다면 언제나 도움을 주고 싶다는 민권식 씨. 건강하게 자란 동물만이 사람에게도 건강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고집스럽게 지켜낸 그의 소신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로 불리길 기대합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번. 기획 윤태욱, 책임 프로듀서 최용석, 내레이션 김기현.